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는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시장의 분위기를 마치 리트머스 종이가 물을 흡수하듯이 안색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 진행자들의 안색도 아마 평소보다 밝게 느껴지시리라 믿는데요. 그만큼 밤사이 우리가 우려했던 요소들이 꽤 많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그래도 무난하게 넘겼다라는 안도감, 여기에 밤사이 종전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졌고 그리고 구체화됐습니다. 우리 시장 매크로 환경이 확 개선될 수 있는 요소겠죠. 그 덕분에 이미 국내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은데요. 하나씩 어떤 뉴스들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 정리해가면서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 있는 6월장에 대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체린 앵커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EWY ETF 역시도 1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하는 등 오늘 미국장이 우리 증시에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이 아주 강력합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3대 지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2.5% 25,800선을 회복해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7,400선 목전에서 거래를 마쳤는가 하면 어제 5만 선을 반납했던 다우지수 오늘은 5만 800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고강도로 공습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잠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결국에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것은 오늘로 예정된 공습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을 30분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이란과 위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서명한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막판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오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폭등 흐름을 나타냈던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는 12%대에 강력하게 후퇴를 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에서는 즉각적인 확인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파레스 통신은 종전 MOU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간밤에는 생산자 물가인 PPI가 발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이 서비스와 이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 그 물가를 측정해 주는 것인데 시간 간격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전이 된다라는 면에서 향후 물가 흐름의 추이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 수준이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나왔어요. 전년 그리고 전월 대비 각각 6.5%, 1.1%, 전월 대비 기준으로 시장 전망치가 0.7%였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물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팬데믹발 그 인플레이션 부작용으로 한참 고생을 했던 2022년 그 이후로는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물가 상승은 역시나 에너지 가격이 드라이빙을 했는데 전체 가격 상승의 80%는 에너지값 급등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에너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근원 PPI를 봤을 때 역시나 상승폭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유가 충격을 넘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기업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소비자들의 부담으로까지 넘어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향후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하반기 미국 증시에 대한 시각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O 캐피탈 측에서 S&P 500의 연말 지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례 없는 실적 성장을 꼽고 있는데요. 물론 물가에 대한 부담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주가에 엄청난 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시각인데요. 그럴만도 하죠. 지금 선행 EPS 증가율을 기준으로 대형주는 무려 29%,
19%, 중형주는 18%, 소형주는 또 24%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폭발적인 수준인 건데 어느 정도냐면 1980년도 이후의 데이터를 쭉 보면은요. 이만큼 높았던 적이 금융위기 직후, 팬데믹 직후 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후에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회복이 나타날 때 그때 보여주는 폭발적인 수준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침체 없이 순수한 기업들의 체력만으로도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때는 원래 인플레이션이 동반된다. 이 부분은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연말까지 7,850선을 웃돌 거다라는 시각이고요. 이게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에는 8% 정도의 추가 여력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죠. 바로 오늘 밤에 개장하게 될 미국 증시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간밤에 올라온 뉴스 가운데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 물량이 원래 우리가 한 30% 정도를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 초반대까지 줄인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만큼 기관들의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기관들의 청약 주문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들어오자 원래 리테일에게 배정됐던 물량 일부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역사상 최대 규모기는 합니다. IPO 사이즈가 이번에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배정 물량 역사상 최대 수준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수요도 강하게 몰리고 있죠. 이번에 개인들의 주문 금액이 1,000억 달러, 약 153조 원가량 몰렸다라고 하고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스페이스X의 상장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명 SPCX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모가는 135달러, 우리 돈 약 2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 IPO를 통해서 750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목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 2,670조 원 정도로 평가받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단번에 7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기업 생태계도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페이스X 이번에 IPO를 치르고 나면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밸류에이션, 가장 큰 머스크가 보유한 사업체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테슬라가 1조 6천억 달러, 그리고 스페이스X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가 3개인 건데 스타링크와 소셜미디어 기업인 X, 그리고 AI에 주력하고 있는 XAI까지 이 정도의 기업 가치, 그 뒤로 뉴럴링크와 보링컴퍼니까지 무려 7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하나 참 대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들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소식이 전해짐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주들의 급등폭이 확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2%,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여러 반도체주들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프로세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라는 소식. 인텔의 주가도 9%대 뛰었는데 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서버 CPU의 기회가 에이전틱 AI를 계기로 해서 확대될 거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원래 매도 의견에서 매수로 2단계나 점프시켰다라는 흐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원래는 96달러였는데 이제는 135달러까지 이제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AMD도 8%의 급등,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30년까지 서버 CPU가 급성장할 수
있겠다. 매수 의견을 유지함과 동시에 PT는 이제 $560를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메모리주들의 시세가 매우 강했다라는 면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되는데 마이크론에 대한 울프리서치의 코멘트가 있었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D램과 HBM의 강력한 가격 마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목표 주가를 550에서 1250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밖에 저장장치 기업들도 다 함께 강했습니다. 샌디스크가 14%대 급등.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2034년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이 상승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어줬고요. 그 밖에 반도체, 장비, 부품단 전반이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대비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은 걱정거리도 가득했었는데 오늘은 또 기대 요소가 가득한 하루입니다. 매일매일이 반전의 드라마 같은 나날이죠. 어제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나 최근에 변동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좀 반영이 돼서 전약 후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랬던 대로 전약 후강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눈에 띄는 좋은 특징들이 있었죠. 어제 코스피가 0.4% 올랐습니다. 장중,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강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6월 수출 호재, 6월 10일치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고 반도체가 역시나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유지했다. 이 6월까지의 수출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요소이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진영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분명 변동이 있기는 했었으나 최근에 이 변동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어제는 좀 긍정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오늘 1000을 넘어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4% 넘는 급등을 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시장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수가 훨씬 많았던 하루였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빠른 협상에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고요. 조금 구체화되는 종전의 기대 요소가 등장하며 어제 장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스웨스에서 종전 세부 조율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만기일이기도 하고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 단에서의 강도보다는 중소형주의 반등이 강했습니다. 대형주가 살짝 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 붙은 것이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했습니다. 다만 요즘 매일 말씀드리는 게 일간 기준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죠. 투매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기준으로 어제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23일 만에 삼성전자, 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포착이 달가웠던 어제이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6월 10일까지의 수출 호조로 인해서 여전히 실적이 좋겠구나라는 기대치가 높아졌죠. 수출, 가격, 그리고 LTA와 같은 장기 공급 계약 등의 주문 이슈, 가이던스 아직까지 이쪽에서 부러지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나온 딥시크 터보컨트 그리고 이번에 여러 노이즈들도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는 듯 했습니다. 자, 어제장에 만약에 대형주가 쉬고 순환매가 있다라면 코스닥 혹은 다른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산업재라던가 소비재요. 그런데 어제 산업재는 오히려 대형 방산은 쉬고 중소형 방산주는 조금 올라갔었고요. 장중에 종전에 대한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대형 방산주의 탄력은 확 둔화가 됐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이 올라간 데는 ETF 리밸런싱 영향이라는 분석 등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수급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요즘 ETF 자금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반도체 소부장 쪽 강했고요. 모처럼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바이오텍에도 온기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관심 없었던 엔터,
수급 빈집으로써 어제 이제 ETF 추정 자금이 유입됐고요. 강하게 올라섰네요. 알테오젠 시총 1위단에서 10% 급등했고요. SM 21%의 상승, 노머스, 디어유, YG엔터 등의 상승 강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엔터사의 아티스트들의 공연 등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데다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좀 강력한 수급의 반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아무리 어제 엔터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신고가를 뚫어내거나 다시금 신고가 랠리에 도전하는 쪽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키옥시아나 도쿄엘렉트론 등의 일본 내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어제 국내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장비주들 중심으로 강력했죠. 코미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윈팩, 오텍, MK전자, TSE,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의 종목군들이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처럼 요즘 젠슨왕 CEO 방한 이후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었던 이들도 약간의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두산이나 LG전자, 현대오토에버 등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제일 꾸준한 건 인바운드 관련한 종목들이 되겠죠. 백화점 실적 기대로 인해서 이제 실적 기대주 탑티어로 백화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포문을 열고 있는 게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이 되겠죠. 신세계 요즘 매일같이 상승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명품하면 신세계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세계가 명품 라인의 매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효과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와서 명품을 소비하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이 되며 5월 매출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신세계를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주의 시세 또한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좀 번져나가면서 인바운드의 모멘텀이 레저, 호텔, 화장품, 그리고 이제 환율의 흐름 속에서 화장품과 음식료도 수출주로서 같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기는 했는데 이 뷰티스킨이나 CSA 코스믹은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과 로봇이 요즘 잠잠하죠.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소비재나 엔터, 우주 등으로 순환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력이나 원전, 로봇 이런 쪽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들 또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어제장 좋았다. 변동성은 열려 있습니다. 뭐 종전 얘기가 정말 사인하고 우리 끝났어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평소보다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는 것에 시장은 평화 베팅을 뉴욕장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길 우려, 단기 수급 교란 정도로 일단 지나간 분위기고요. 스페이스X IPO도 오늘 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변동에 대한 걱정, 지금 사전 변동은 조금 맞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변동은 아무래도 물량이 묶여있는 게 많아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의심과 확신 속에서 오늘 새벽은 완연한 확신에 또 포인트가 찍혔고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 시간 출연자들의 전략대로 주도주인 AI 진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BOJ와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는데 BOJ 총재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에다 총재가 아닌 인사가 아마 대신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만약 그러하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시각 등도 있어요. 그렇다면 FOMC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변동성이 열려있긴 하나 우선은 주요 고비고비를 조금 넘겨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코스닥, 그동안은 이 부정 쪽에 초점이 많이 맞췄죠. 금리에 대한 부담, 높은 성장주의 비중을 갖고 있는 코스닥에는 충격이고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보다 저평가돼 있다. 한마디로 실적이 코스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 증명하는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겠죠. 코스닥 내에서 B2B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시장의 변동으로 급락이 진행된다면 반대 매매 충격도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긍정의 포인트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코스닥 동전주 퇴출 제도가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코스닥 승강제 시행에 대한 기대, 일단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참여 성장펀드 2차 추가 공급 이슈까지 고려해봤을 때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슬슬 하반기에는 가져야 한다. 저희 출연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어제 흐름만 놓고 본다면 빠르게 그게 반영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씩 코스닥 온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로봇주나 반도체 소부장만 움직이면 보였었다면 요즘 들어서 바이오가 한 일주일째 조금씩 올라가는 특징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도 약간의 회복 시도, 한마디로 ETF 리밸런싱의 과정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코스닥 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코스닥 내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뭐니 해도 최근 들어 계속 이슈가 모이고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월 달부터였죠. 예상보다 좋은 반도체 가격이 결국에는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멀티플을 레벨업 시키고 소부장의 동행이 있을 거다 전달을 드렸었고요. 6월 시작하고 나서 코스닥 ADR 금융위기 수준인데 호재는 있어도 수급이 없다. 그러니까 수급이 안 돌아서 좀 아쉬운 흐름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은 신고가를 도쿄 일렉트론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은 괜찮은 분위기였죠. 너희라도 살아나라 반도체 소부장.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생산 중이라는 코멘트가 결국 반도체 소부장을 자극할 것이고 P의 시대에서 Q의 시대로 가게 된다면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6월 4일 SK 최태원 회장이 5년간 생산 능력을 2배 확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젠수당 CEO가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도체 소부장을 가리켰던 대목이었다 전달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였죠. SK 하이닉스 협력사 납품 단가 인상 요청했다. 기존에는 소재 부품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장비사들도 이례적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판 풍기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에 시장이 말하고 있는 대로 ETF 수급 영향으로 삼성전기가 기존처럼 강력하게 못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판주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쪽에서 어제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어제 유독 강했던 건 전공정 장비주들 그리고 속캠 혹은 기판주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단에서 어제 코미코 상한가였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급등이었고요. 원익 IPS 역시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익 IPS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추가 탄력을 기록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유진테크나 한미반도체 등도 시간 외에서 더 강한 흐름 애프터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소재 부품 등에서도요. NK전자, TSE,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강했고요. 기판단에서는 심텍, TLB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고요. 여기 보라색은 코스피 종목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스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스피 종목 나오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대목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부장 전체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장비주들의 강도가 더 좋았습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장비가 먼저 깔리기 때문에 장비, 그다음 소재 부품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돼서 지금의 상대 강도는 이곳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설계, 제조 후공정, 장비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최근에 관심은 이쪽에 더 많이 가 있죠. 장비주들 의 시세가 굉장히 뜨겁게 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단가 인상을 요청했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향 물량을 가진 기업들이 조금은 더 강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사실 하이닉스 향 수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내놨던 건 VM이기도 한데 VM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주의 때문에 약간 다른 종목들 대비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 주의를 달고도 야공
야곰야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시세 대장은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부품과 소재, 기타에서도 넣어놨는데요. 낸드 관련주들, CXL 속행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 내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어제 강했던 건 테스트 속해, TS나 ISC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속행 관련주로도 같이 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증설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은 후성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소재단이죠. 가스에서 후성이 소재에서는 아마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저 긍정의 기운이 모이면서 코스닥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에서도 이런 기사가 새롭게 또 재가공돼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10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제 재가공된 보도에서도 미국에서 반도체 소부장 2배 ETF가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위해서 미국의 증권서 신고서가 제출됐다라는 겁니다. 10일에 제출됐고 심사까지 통상 2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죠.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한화에어로 등등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일쯤에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이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결국 글로벌 수급이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까지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 관련 뉴스가 공유되고 원익 IPS, 한미반, 유진테크, 이스페타 이런 소부장 내 종목들이 애프터에서 추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 뉴스로 본다면 어제 코스닥 내 관전 포인트 ETF 리밸런싱 혹은 코스닥 150 편입 관련한 수급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코스닥 150 편입주들의 순환 상승이 도드라졌습니다. 미래에셋 벤처가 벤처 투자가 치고 나가고 HVM이 치고 나가고 현대무벡스가 치고 나가고 성호전자, 원익홀딩스, 오름테라퓨틱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지그재그인데요. 이렇게 한쪽이 내려오면 한쪽이 올라가면서 수급을 주고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야곰야곰 우상향으로 마무리된 게 현대무벡스가 되겠고요. 기가비스도 어제 장 후반에 막판에 이 나도 편입주야 라면서 수급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삼표시멘트까지도 수급을 받고 올라가면서 이 IT 진영이 아닌 데서도 관심을 확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네요. 자, 미래에셋 생명이 이제 잦은 상패 이슈 이후로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150 편입 이슈로 인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또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나는 미래에셋 증권은 뭐 하나? 애프터에서 조금 시세를 내기는 했었는데 요즘 워낙 증권주가 못 갔었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기도 하죠. 실적 발표 이후로 거의 오른 날을 세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못 갔던 증권주들도 조금 갈 수 있을지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어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HVM도 편입주로서 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마침 HVM은 이 이슈까지 같이 있었죠.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목표가 상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요. 그러다 보니 어제 그 전날 수주 얘기가 있었던 스피어도 수주 내놓고 전체 시장 분위기에 눌려서 장 초반에 그렇게 분위기를 못 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상한가로 분위기만 좋으면 호재를 반영하는 느낌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무리가 됐고요. 스피어가 올라가니 이쪽에서 또 같이 관심을 받고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기억나십니까? 6월 10일. 하나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있었죠. 높은 괴리로 목표가를 하향하긴 하는데 이 가격은 못 참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역사적 저점마저 30% 이상 하회하는 가격, 엔터주에 대해서 8월 이후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냈었는데요. 하이브, SM, JYP, YG에 대한 각각의 목표가가 제시됐었죠. 어제 엔터사들 앞서 시세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이 가격은 못 찾겠다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었을까요? 올해 SM이 34% 빠졌고요. YG 엔터 36%,
20%, 하이브 34%, JYP 엔터 그나마 덜 빠진 게 24% 하락이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제 올랐다라고 우와 올랐다가 아니죠. 정말 엄청난 장기 소외에 시장의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어제장에서 강반등을 나름 줬다라는 것은 반가운 대목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이쪽도 관심을 좀 받게 되네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2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BTS의 공연 실적 등이 따박따박 반영되는 것, 그리고 SM도 에스파의 이런 모멘텀들이 추가되는 것들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JYP 같은 경우도 일본 공연 일정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단발성 ETF 수급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엔터 4사 올해 주체별 매매 금액을 살펴봤는데요. 와, 기관이 엄청나게 이제 누적 금액으로 팔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하이브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제 시장 내에서 엔터주가 올라왔을 때 수급을 들여다보시면 개인들은 팔았고요.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금융투자의 매수가 잡히고 있죠. 이 금융투자는 결국 ETF 운용 자금으로 요즘에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ETF에서 엔터 ETF 관련한 수급 유입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단발성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시장이 만약에 종전에 환호하면서 두루두루 올라간다면 같이 갈 여지는 있겠지만 이게 다른 종목군 대비 더 강한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서 우선 반가운 상승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외에 애프터에서도 대형주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삼성전자 단독 뉴스로 이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한다 이런 소식이 있긴 했었는데 딱히 애프터에서 막 시세적 충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차세대 TPU를 TSMC가 이제 생산 한계에 도래해서 삼성이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삼성의 파운드리 모멘텀이 조금 강화되는 소식이었고요. SK하이닉스, 디램이나 낸드 로드맵을 앞당겨서 3배 정도 웨이퍼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프터에서 추가 시세를 냈습니다. 4% 정도 더했네요. 그리고 하나오션이요. 단독 뉴스긴 한데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설계 건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라는 소식에 애프터에서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 현대오토에버도 현대차 스팟과 아틀라스가 이제 월드컵 개막이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등판했다라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강력한 탄력은 현대오토에버가 항상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젠슨왕에 이어서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14일에. 젠슨왕에 환호하긴 했으나 그가 다녀가고 나서 일부 종목들이 너무나 큰 변동으로 고점 대비 충격을 받아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누가 방한한다고 할 때 그렇게 뜨거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DX사업부, 토크쇼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앞서 구글 차세대 TPU 삼성 2나노 공정 활용이 검토된다라는 소식,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주들 넣어봤어요. 여기도 어김없이 앞서 봤던 장비주들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파운드리 관련하면 두산 테스나도 시장에 관심대 종목이죠. 이 종목도 다른 종목처럼 막 급등의 상한가 이건 아니었지만 야곱야곱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 마이크론도 좋았고 IMT 뭐 이런 종목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HBM 관련한 장비를 메모리 3사에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테크윙 얼마 전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가 되어버린 전쟁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어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다들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아침에 종전, 낮에는 휴전, 저녁에는 확전을 말하는 사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장 전에 미국은 오늘 밤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PPI가 약간 예상을 상회한 점과 이 발언이 맞물려서
좀 걱정이 되는 출발이었었는데 개장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이란과 전쟁을 종결시키는 위대한 합의 방금 이뤄냈다.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겠다. 핵 합의 서명 시 호르무즈 해협은 열릴 것이고 그 시기는 토요일이나 월요일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환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란 내 통신에서 미국이 이란 텍스트를 수용했다, 제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다만 이란 외무부는 합의 관련한 보도는 추측일 뿐이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은 더 구체화된 장소, 서명 날짜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종전 평화 베팅에 조금 더 힘을 냈죠. 뉴욕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야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나스닥 강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했죠. 유가가 4%나 떨어지면서 드디어 86달러를 보게 되네요. 10년물 국채금리도 1.8% 하락이었습니다. 장 출발만 해도 사실 이 ECB가 유럽에서 금리를 올렸고, 물론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그리고 PPI 도매 물가가 예상을 상회했고,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우려가 있었죠. 오라클 같은 경우 반도체 상승 놀리긴 했으나 그래도 너무 이제 지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자극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종전에 대한 기대가 강해졌습니다. 합의 장소나 시간이 곧 발표될 거다.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강력하게 반응한 건 반도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CPU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고요. 인텔, AMD 등 올랐고 퀄컴 역시나 AI CPU 업데이트 기대감 속에 상승했죠. 최근 들어서 젠슨 왕 CEO가 퀄컴 매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와 함께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새벽에는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 며칠 전 보고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마이크론 3전 닉스 목표가를 올렸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거론이 됐고요. SK 하이닉스가 증설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있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았던 것은 건강한 조정이었고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치를 열어뒀습니다. 여기에 SK의 최태원 회장, 웨이퍼 생산 3배도 부족하다라고 일본 관련한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증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네요. 올해 초였죠. IB 측에서 올해는 반도체 장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증설, 일론 머스크의 테라팩 건설 계획, 바클레이즈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ASML 등의 신고가 행진을 기록했고요.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했지만 유독 장비주의 탄력도가 훨씬 좋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어제 일본, 한국, 미국 모두 다 장비주들이 좋았네요. 반도체 산업의 치킨 게임은 결국 증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설 경쟁에서는 이제 QA 시대로 장비주들, 소재, 부품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테슬라도 드디어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스페이스X IPO 이슈로 인해서 수급 이슈가 좀 있었죠. 이거 팔고 저걸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좀 진정이 되고요. 테슬라 매도 흐름이 종료되고 드디어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이제 도입 관련한 뉴스 등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올랐고 ESS 키워드로 포드 GM도 강했고 앨범알 등의 리튬 관련주들도 밤사이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한 4% 정도 뛰었는데 그러한 영향이겠죠. 그리고 종전기대 반영하면서 일제히 테마단의 종목들이 강했어요. 양자, 원전, 로봇, 우주, 여행, 항공, 광산 이런 쪽이요. 우선 전체적으로 좋았다. 아무래도 유가가 진정되니까 에너지 쪽만 빠졌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장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는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MSCI 한국 ETF 급등했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보시다시피 8% 상승했고요. 유가 떨어졌고 환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디램 ETF, 메모리사 ETF죠. 13% 상승세, 나스닥 선물 올라오고 있고요. WTI 선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합의 안 한다라는 소식 나와서 이게 또 뒤집히는 차트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단 월드컵이 시작된 상황에서 좀 진정되는 쪽으로 가닥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앞서 나온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시황. 트럼프 이란 공습 전격 취소, 종전에 대한 MOU 서명 기대감이 높아졌죠. 한국은 그동안 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잖아. 그로 인한 물가 올라가서 경제 타격받을 거야. 이 논리로 인해서 조금 흔들림이 있었고 매크로 환경도 불편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그러면 되돌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희망의 루를 그릴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만기일 잘 지나갔고 종전에 대한 기대 높아졌고 스페이스 X 이벤트 어찌됐건 이제 뺄 돈 다 빼서 이쪽에 투자할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겠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시장의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실적 시즌이고 반도체 중심의 실적 기대치는 높은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수급이 유입됐을 때 또 코스피 대형주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두루두루 올라가서 소외받았던 섹터들도 더불어 같이 개선이 되는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I 진영으로 본다면 골드만삭스가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전망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버 CPU 시장 전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렸고요. 국내외 반도체 장비주의 신고가가 있었고 반도체만 부족하냐? 아니다. 기판, CPU, 광통신, MLCC 다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IT 이제 밸류체인 전반에 나름 긍정적일 겁니다. 샘 알트만의 방한 이슈, 스페이스X IPO 일정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범 AI 진영으로 우리가 원전 전력 많이 보는데 이쪽도 단기 조정폭이 꽤 컸잖아요. 원전 전력의 회복 강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클로 미국의 원전주죠. 밤사이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원전,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미국이 과거 원전 사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쓰리마일섬 원전까지 다시 켠다. 이 뉴스가 또 한 번 제보도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훈련소가 가동 속도를 낸다라고 해서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한 투자 유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약간 회복을 시도했는데 피지컬 AI 중심에서 이들도 강한 회복을 보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스토리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좀 회복해야 될 텐데요. 지켜봐야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년 전 특허전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리튬값 상승과 함께 좀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들여다봤고요. 이번 주 일정 월화수목 다 보내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과 체코 월드컵 경기가 있죠. 밤이 아니어서 치킨 시켜서 밤에 막 먹으면서 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일단 진행이 됩니다. 일부 회사는 점심시간에 다 같이 함께 보는 샌드위치나 뭘 시켜놓고 함께 응원하는 시간까지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이벤트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장 흐름 여러 뉴스들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장에 대한 기대 더 키워가도 될 것인지 지금부터 전략으로 함께 이어가시죠.